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자식을 찾는 영화 실고입니다. 15년 전 유괴된 아들에 이어 레이저관은 오토바이에 유인 광고기를 꽂고 이누이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고 많은 행인들이 그를 말렸지만 그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다른 사람의 유인 광고를 만나면 그는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힘을 합쳤습니다. 유괴된 자식은 한 가정에 찢긴 듯한 아픔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이산까지 오자 레이저관의 차가 고장났습니다. 마음씨 착한 수리꾼 증수는 레이저관을 위해 공짜로 차를 수리해 주었습니다. 레이저관의 차에 사람 찾기 광고를 보면서 그는 4살 때 유괴된 사실을 알려주었고 어머니의 변발만 기억했고 집 근처에 대나무 숲이 있었고 철삭다리도 한 대 있는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레이저관은 인터넷에서 아들에 대한 단서를 얻은 뒤 전주에 가서 아들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는 초조하게 고속으로 올라갔으나 교통경찰에게 막혔습니다. 경찰은 레이저관의 모습을 보며 목적지를 물었고 호의로 길을 안내하며 그에게 200원을 몰래 건넸습니다. 열성적인 네티즌의 도움으로 레이저관은 전주의 작은 마을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유괴된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남자아이의 발도 마침 레이저관의 아들과 같은 흉터를 가지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같은 발에 있지 않아 레이저관은 실망하여 떠났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잘못 기억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남자아이를 데려가 친자 확인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순식간에 안색이 변하여 그를 둘러쌉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달려와 레이저관의 머리카락을 덥석 잡아 뺨을 때리며 그를 바다로 밀어넣었습니다. 해안가에 있던 차도 바다로 밀려들었고 모든 집이 바다에 흩어져 있었고 레이저관은 광고기를 찾으려는 생각만 했습니다. 멀리서 레이저관을 뒤따라온 증수는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움직이며 지금 그의 부모도 레이저관처럼 그를 찾는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레이저관은 증수가 자신을 위해 차를 수리할 수 있도록 간청했지만 증수는 단지 차가 고장나서 고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잃은 레이저관과 부모를 잃은 증수는 서로 자신의 처지를 나눴습니다. 증수는 자기가 블랙호스텔 때문에 불편하다고 말했고 레이저관은 자기 아이도 그런 상황에 처했는지 생각했습니다. 레이저관은 당분간 아들의 새로운 단서가 없어 증수의 부탁으로 사천의 철삭다리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결국엔 실망했고 증수는 이곳이 자기가 찾고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아이를 잃어버린 그 어머니를 만나러 간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레이저관은 그를 막으며 부모가 시리에 빠진 모습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이해해달라며 말했습니다. 무과로 찾다 보니 증수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부모님을 원망합니다. 그간 레이저관과 지내다가 마침내 마음에서 풀어주고 생부모를 찾기로 했습니다. 증수는 일부러 자는 척하며 레이저관에게 또 다른 세부 사항을 말했습니다. 증수와 동시에 유괴된 남자아이도 있었는데 상대는 지름 부잣집에 잘 살고 있어서 모든 걸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레이저관은 PC방에 달려가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네티즌들의 도움으로 증수는 드디어 친부모를 찾았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중림, 철삭교, 엄마의 변발이 사라졌지만 레이저관의 수행으로 증수는 마침내 온 마을 사람들의 기쁨 속에 부모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레이저관은 계속 아들을 찾아다니며 영화는 끝납니다. 범인들이 아이를 유괴하는 데 끊어지는 것은 한 가정의 정사이고 그 후 부모의 슬픔은 가라앉기 어렵고 아이의 그늘도 가시기 어렵습니다. 이른바 양 부모님들도 정말 한평생을 편안하게 살겠는가? 만약 세상에 부처가 있다면 저는 영화 속의 마지막에 소위 말하는 모든 인연을 믿지 않을 것이며 선과 악이 결국 응보가 있을 것이라고 더욱 믿고 세상에 다시는 외로움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공유 부탁합니다.